안녕하세요. 스스로 투자 스투TV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뜸했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저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영상을 만들다 보니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개별 종목 이야기도 안 하고 그 결과로 영상 주제도 너무 일반화된 투자 이야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편안한 소통의 장이 아니라 초보를 위한 온라인 스쿨처럼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야기할 수치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일도 많아지고 저도 나름 바쁜데 그러다 보니 악순환을 반복해 영상이 점점 뜸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종목 이야기도 하고 제 이야기도 좀 하는 편하게 소통하는 유튜브로 살짝 변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해외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요. 앞으로 싱가포르에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대답도 해드리고 자료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종목도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저는 제가 보유한 종목을 예고 없이 언제든 매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생각한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 다소 두서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몇몇 수치는 다시 검토하고 이야기하자는 틀릴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 말 올해 초 원자재 관련 경기 민감주로 좀 옮겨 탔습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 매수 신호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죠. 첫 번째가 원자재 상승이고 두 번째가 공장 증설, 세 번째가 유상감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과거 매수했던 남해화학, ST팜, 진로발효 등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었죠. 해당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원자재 상승장이 시작됨을 눈치챘는데 제가 원자재 관련 경기 민감주를 안 살 수 없잖아요. 제가 2007년, 2011년까지 그 상승을 직접 경험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글로벌 원자재 상승은 연관된 기업의 실적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작년에 코로나 위기로 위기가 좀 지나고 기술주가 큰 상승을 보이며 시장이 온통 기술혁명 이야기였으나 저는 작년 가을에 시작된 원자재 상승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주식들의 종목 검토에 들어갔죠. 그 결과 석유화학, 비료 등이 사이클이 있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지금 설명드릴 무림 PMP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림 PMP 매수 이유에 대해 좀 이야기 드릴게요. 무림 PMP는 제목부터 보시면 펄프 앤 페이퍼입니다. 페이퍼 앤 펄프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펄프도 만들고 종이도 만드는 회사예요. 예전에 동해 펄프를 2008년에 무림 페이퍼가 인수해서 현재 회사가 된 거고 당시 3천억 정도에 인수한 거로 기억납니다. 자, 제가 매수한 첫 번째 이유는 원자재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입니다. 통상 사이클이 있는 경기 민감주는 고퍼일 때 들어가서 저퍼일 때 나오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 민감주는 지난 재무제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퍼는 엉망이지만 향후 해당 경기가 좋아질 때가 매수 타이밍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림 PMP의 경우 작년 펄프값 하락으로 적자가 확실해 보였고 주가도 바닥이었죠. 또 하지만 작년 말 목재값과 펄프값이 동반 상승하는 것을 해외 선물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면서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작년 말이나 올해 초가 매수 타임이랑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작년 말부터 주가를 좀 지켜보다가 올해 초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무림 PMP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니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펄프 값이 650불에서 700불 정도는 손익분기이고 2018년은 펄프 값이 900불을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게 되었죠. 작년은 펄프 값이 550달러 정도로 손익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자가 확실했겠죠.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초 펄프 값이 급등을 해서 현재는 850불 정도 합니다. 이미 손익은 넘어섰고
900불이 넘는 가격이 유지된다면은 영업이익도 많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높은 펄프 값이 유지된다면 올해 무림 PMP의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무림 PMP의 매출 비중을 보니 생각보다 펄프의 비중이 안 높았습니다. 펄프가 20%, 종이 매출이 75%, 기타 금융 매출이 5% 정도 되더군요. 하지만 펄프값 상승기의 이익 구조를 보니 이익이 펄프 이익이 40%, 종이가 60% 정도 되더라고요. 즉 펄프값이 오르면 이익 구조가 상당히 좋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펄프의 50%는 계열사나 본인 회사가 소화하고 반 정도는 외부 종이 회사에 팔더군요. 펄프의 내수 비중은 90%이고 10%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다른 제지 회사에 판매할 때는 물론이고 같은 계열사에 팔 때도 공정거래법에 의거해서 국제 펄프 값에 따라 펄프를 팔고 있기 때문에 펄프 국제 시세가 오르면 무리인 PMP의 펄프 파트 이익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오르면 그러니까 펄프죠. 오르면 종이값도 오르기 때문에 펄프와 종이를 다 가지고 있는 무림 PMP는 펄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 종이 제조사에 비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이 있고 이에 따라 펄프값 상승기에 이익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지의 경우 내수가 55%, 수출이 45% 정도 됩니다. 펄프와 합산하면 전체 매출의 35% 정도는 수출하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무림 PMP의 주가를 체크할 때 세계적 펄프 회사인 브라질의 수자노나 캐나다의 돔타 등의 주가도 체크했는데 이런 큰 펄프 회사의 흐름과 주가 흐름과 무림 PMP의 주가 흐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군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매수 이유 원가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모닝스타 등 그 산업 분석 회사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민감주의 핵심 경쟁력은 원가 경쟁력이다. 상식적으로 시장 사이클은 매번 돌아오는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만드는 회사가 결국 이기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제지 원재료인 펄프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원가 경쟁력의 하나지만 더 큰 것은 무림은 자체 조림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림 PMP는 작년 말 100% 자회사 무림 인터내셔널을 합병하여 인도네시아의 조림지 6만 헥타르를 무림 PMP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림지는 10년쯤 되었고 이제 10년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쓸 때가 다가왔어요. 그간 현지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여기서 생산되는 펄프를 쓰게 되면 연간 100억 정도의 원가 절감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매수 포인트는 ESG 경영입니다. 요즘 환경,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죠. 일단 무림 PMP는 조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친환경 포인트의 하나죠. 여러분, 펄프는 나무를 분쇄하고 거기에 화학약품을 넣고 끓이고 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무림은 이 제조 프로세스에 석유 연료를 쓰지 않고 나무를 분해할 때 나오는 흑액이라는 물질을 연료로 사용해서 이미 공장을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상당히 친환경적인 회사입니다. 또한 지배구조 또한 수직화되어 있고 대주주 지분이 높아 책임 경영이 가능하며 이미 아들에게 경영권 상속이 마무리된 상태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에 잘 맞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친환경 바람에 따라 펄프 수요가 늘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고 이를 펄프로 만든 백색 종이를 많이 교체하고 있죠. 고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골판지 택배 박스랑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또 펄프를 더 분해해서 나오는 나노셀룰로스인가 하는 소재도 친환경 첨단 소재에 많이 이용될 거라 하더군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강점이 또 하나의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저의 큰 매수 포인트였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원가와 제지값은 올랐으나 아직 최종 수요단의 종이 수요가 늘고 있지 않지요. 아직은 글로벌리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본격적인 종이 수요 상승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올 여름이면 많이 좋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인도발 코로나 확산으로 생각보다 사회복귀가 늦어지고 있죠. 또 더 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종이 수요 전망이 과거보다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뭐 물론 20년 전 인터넷 붐 때도 전자책 나와서 종이회사 다 망할 거라고 했고 VOD 나와서 극장 다 망할 거라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죠. 또 뭐 좋게 생각하면 우리 애들 과제를 온라인으로 나눠줘서 집에서 출력해가지고 출력하는 문서량은 상당히 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종이를 좀 덜 쓰는 시대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요즘 해상 물류비가 너무 올라서 펄프값과 종이값이 올라도 마진이 과거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어떤 원사이드로 좋아지기만 하는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사업보고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보고서도 다른 회사에 비해 친절하게 잘 써있고 정보도 많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느낀 작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올 초 매수한 타 기업에 비해 무림 PMP가 덜 올라서 제가 지난 주말이죠. 어버이날 주제로 선정하고 내용을 조금 썼는데 지금은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장이 끝났어요. 월요일 날 이걸 좀 써놨는데 장이 시작되니까 무림 PMP가 막 오르고 오늘 또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많이 사가지고 제가 이걸 좀 뻘쭘합니다. 근데 또 지금 뭐 다른 걸 다시 쓰기도 해서 그냥 녹음하려 합니다. 또 이렇게 녹음해서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올렸는데 그때 또 시장이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무림 PMP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또 많은 회사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매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영상이 올라가는 그 시점에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 의견에 뭐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잘못 알고 생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시고 본인이 이해되는 선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